창밖을 보면 계절이 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봄날 같던 40대도 한낮 같던 50대도 어느새 뒤로 물러가고 이제 당신은 60대라는 시간에 서 있습니다. 이 나이에 가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혹시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있지는 않나요? 아, 이제 내 인생도 거의 다 왔구나. 젊은 날들은 정말 다 지나갔구나.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무거운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당신이 60대에 들어섰을 때 무언가가 끝난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지금부터 새로운 것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요? 2000년 전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길고 세상은 넓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평생 날개를 펴지 못했던 큰 새가 있습니다. 그 새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6000리를 날았습니다. 당신의 나이, 그 새의 이야기가 왜 오늘따라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난 60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당신은 자식을 키웠습니다. 당신은 일했습니다. 당신은 짐을 졌고 책임을 졌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당신 자신을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헛된 것이었나요? 아니면 그 모든 시간들이 당신을 이 순간까지 데려온 것 아닐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경험입니다. 당신은 지혜입니다. 당신은 평생 무언가를 견디고 배우고 사랑해온 한 명의 거대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봅시다. 내가 남은 인생에서 할 수 없는 게 뭘까? 가 아니라 내가 남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요. 젊을 때 못한 것들이 뭘까? 가 아니라 60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장자의 북명의 물고기 곤과 하늘의 새붕이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는 당신의 지금 그리고 당신의 앞날이 담겨 있습니다. 장자의 맨 첫 번째 장인 소요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북명에 한 마리 물고기가 있으니 이름을 곤이라 한다. 북쪽의 어두운 바다. 그곳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거대한 물고기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름을 곤이라 합니다. 이 물고기는 얼마나 클까요? 곤의 크기가 몇천 리나 되는지 알 수 없고 변하여 새가 되니 이름을 붕이라 한다. 수천 리.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거대한 물고기가 하늘로 올라가 새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붕새입니다. 붕의 등짝도 몇천 리이고 날개를 펴면 구름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붕새는 호흡을 모아 하늘로 날아올라 6000 리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혹시 이것이 단순한 신화나 판타지라고 생각했나요? 아닙니다. 장자의 이 이야기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준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물고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물고기는 물속에만 있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제한된 세계에서만 살아가는 삶입니다. 마치 당신이 지난 40년, 50년을 일이라는 물속에서만 살아왔던 것처럼, 자식 키우는 일이라는 물속에서만 살아왔던 것처럼. 하지만 물고기가 갑자기 새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같은 존재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수평적인 세계에서 수직적인 세계로, 제한된 공간에서 무한한 공간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60대에 들어서면서 혹은 정년퇴직이나 자식, 독립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았나요? 당신이 누구를 위해서만 살던 삶에서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물고기에서 새로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장자는 왜 물고기가 호흡을 모아야 하늘로 날아올 수 있다고 말했을까요? 왜 단순히 날아올랐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호흡을 모은다. 이것은 준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든 힘을 한 곳에 모은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모아온 모든 경험, 모든 지혜, 모든 배움들을 한순간에 폭발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기에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해도 당신은 벌써 60년의 시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00리. 이 거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한 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한함의 상징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넓다는 뜻입니다. 당신 앞에는 아직도 이렇게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다는 뜻입니다. 장자 이후 많은 철학자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큰 사람은 큰 길을 걷는다. 그 길은 지금 시작되는 것이다. 당신이 지난날의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날 때, 당신이 비로소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때, 당신이 누군가의 아래가 아닌 당신 자신의 높이를 인식할 때, 그때 당신은 비로소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크면서도 동시에 아직 날아오르지 않은 새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당신이 60대에 들어서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아마 많은 것들이 동시에 일어났을 겁니다. 자식들은 독립했습니다. 내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당신에게 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다는 건 알아도 가슴은 텅 빈 기분입니다. 일도 끝났습니다. 정년퇴직이거나 아직 일하고 있어도 더 이상 당신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은 당신의 자리가 젊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달라졌습니다. 몸이 이전 같지 않습니다. 어디가 자주 아프고 밤에 잘 못 자고 회복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몸이 점점 낡아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시간이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의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시간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당신은 묻게 됩니다. 이제 뭘 하지? 정말 이게 끝인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60대가 겪는 진짜 상황입니다. 아무도 감춰주지 않는, 그렇지만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는 상실감과 공허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상실감이 정말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당신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일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40대였을 때 당신에게는 무엇이 있었나요? 책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챙겨야 한다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과 나가가는 생활비, 직장에서의 위치와 평가,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어디로 묶어놓았나요? 오늘 내일 반복되는 같은 궤도 위에 말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정해진 궤도 위에서 움직이는 물고기였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제한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궤도가 끊어졌습니다. 자식도 떠났고 일도 끝났습니다. 당신을 묶어두던 모든 것들이 하나둘 풀려나갔습니다. 그것은 상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해방입니다. 당신은 이제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입니다. 당신이 60대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젊은 날의 기준으로 당신 자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 정도는 했는데 라고 혼잣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 같지 않다 라고 계속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해봐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60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뭘까? 당신이 40대일 때는 할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당신이 아직도 책임지고 있었을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자유가 무엇일까요? 장자가 말한 소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유로운 유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언가에 구속되지 않고 아무 목적 없이 세상을 거니는 것. 당신은 지금 처음으로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을 굳이 해야 하나요? 당신이 꼭 가야 하는 길이 이미 정해져 있나요? 당신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성취가 남아 있나요?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거기서 자유합니다. 당신이 60대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첫째, 경험입니다. 당신은 60년을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봄도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당신은 젊은이들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견뎌냈고 배웠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당신은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 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당신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산입니다. 둘째, 지혜입니다. 경험이 반복된 것이라면 지혜는 그 경험에서 나온 통찰입니다. 당신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돈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명예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혜입니다. 셋째, 관계입니다. 당신이 지난 60년 동안 만난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당신의 곁에 남아있는 친구들, 지인들, 혈연들, 당신의 배우자, 당신의 자식들, 당신의 손주들, 이 모든 관계가 당신 안에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넷째, 내면의 단단함입니다. 당신은 견디어냈습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견디어냈고 극복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때론 힘들어도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도 당신은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이 내면의 단단함,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당신이 60대에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보세요. 당신이 젊은 날에 가졌던 것들이 무엇이었나요? 체력, 시간, 꿈? 그 모든 것들이 소중했지만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크지 않나요?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60년, 그 시간 속에는 분명히 상처가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은 지난 날을 생각할 때 후회하는 일들이 있지 않나요? 내가 그때 다르게 했다면, 내가 더 잘했다면, 내가 더 신경 썼다면,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나요? 당신이 충분하지 못했던 부모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순간들, 당신이 충분하지 못했던 배우자였다고 생각했던 순간들, 당신이 충분하지 못했던 직장인이었다고 생각했던 순간들, 당신이 쏟아 붓지 못했던 사랑, 당신이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 당신이 하지 못했던 말들, 혹은 아무도 보지 못했던 외로움이 있었나요? 당신이 누군가 앞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혼자일 때 흘렸던 눈물들, 당신이 감춰야만 했던 두려움들, 당신이 혼자서 견디어야만 했던 고통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묻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정말 의미가 있었을까?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장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무용지용이라고. 이것은 쓸모없음의 쓸모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쓸모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을에 거대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너무 구부러지고 못생겨서 아무도 목재로 쓸 수 없었습니다. 목수들은 이 나무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못생긴 나무만이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베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쓸모없어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오래 살아남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당신이 그 당시에는 실패한 것 같았던 선택들, 당신이 그 당시에는 낭비라고 생각했던 노력들, 당신이 그 당시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던 경험들, 혹은 당신이 하지 못한 일들, 당신이 포기한 꿈들, 당신이 절대로 이루지 못한 것들, 이 모든 것이 정말 낭비였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이 자리까지 데려온 것 아닐까요? 당신이 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실패가 얼마나 큰 선생님인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신이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신의 모든 상처는 당신을 깎아낸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다듬어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이 자식을 완벽하게 키웠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아마 당신은 자식의 실패를 더 쉽게 원망했을 겁니다. 당신이 부모로서 완벽했다면 당신은 다른 부모의 실수를 더 쉽게 판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실수했고 뭔가 부족했고 때론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당신은 이제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놓친 기회들이 있었나요? 당신이 포기한 꿈들이 있었나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놓쳤기 때문에 당신은 다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른 길 위에서 당신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났고
예상하지 못했던 기쁨을 경험했을 겁니다. 당신이 어가 되지 못한 대신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정말 그렇게까지 나쁜가요? 지금의 당신이 정말 그렇게까지 실패한 인생인가요? 내가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곁에는 누가 있나요? 당신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나요?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지 않나요?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지 않나요? 이것들이 작은 것 같나요? 아닙니다. 이것들이 전부입니다. 장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후회하고 원망하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 자신이 정한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기준을 내려놓는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기준을 모두 버린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당신이 60대에서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준을 내려놓는 것, 당신이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 당신이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는 것,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이 한 모든 것들이 설령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모두 당신을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준 모든 것들에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그것이 상처였던 것들에게도. 이것이 진정한 마음의 치유입니다. 과거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는 것, 당신이 겪은 모든 일들을 다시 보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당신을 만들어냈는지를 깨닫는 것. 당신은 이미 충분하고 당신이 지나온 길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당신이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것들은 거대한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위대한 무언가를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남은 날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먼저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가꾸세요. 당신이 60년 동안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의미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당신의 배우자, 당신의 자식들, 당신의 오랜 친구들.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보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자주 만나고 진심으로 대화하고 감사를 표현하세요. 혹은 오래전부터 미안했던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당신은 이제 그럴 용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둘째,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당신이 평생 하고 싶었지만 미루어둔 것이 있나요? 악기를 배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당신이 젊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쓸모없는 일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가장 큰 쓸모를 가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당신은 당신의 뇌를 자극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작은 여행을 떠나보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많은 곳을 다녔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하는 여행은 과거의 어떤 여행과도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어디를 가든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목적지에 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는 길 위에서 무엇을 보고 느끼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길을 가면서 낯선 사람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계획을 무시하고 갑자기 다른 길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때 여행은 진정한 자유가 됩니다. 넷째, 일상의 작은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이 젊을 때는 큰 목표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이 놓친 것들이 많습니다. 아침 햇살의 따뜻함, 새 우는 소리, 좋아하는 음식 한 끼, 오래된 친구와 나누는 한두 시간, 손자 손녀와의 시간. 이제 당신은 이 모든 것들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든 작은 것들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뜰 때 또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느껴보세요. 당신이 먹을 것이 있다는 것,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쁨입니다.
5째,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돕거나 나누세요. 당신이 60년 동안 모아온 지혜와 경험, 당신의 손, 당신의 시간, 이것들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을까요? 후배를 돕거나, 이웃을 챙기거나, 봉사를 하거나, 단순히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당신이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인생이 아직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주는 것이 얼마나 작아도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당신은 천천히 날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붕새가 6,000리를 날았다고 해서 당신도 그렇게 멀리 날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날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60대에서 해야 할 일은 거창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멈춰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삶은 길고 세상은 넓다. 이 말을 다시 읽어보세요. 당신이 60대에 들어선 지금 이 말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당신의 삶은 정말 길었습니다. 당신은 그 긴 세월을 견디어냈고 배웠고 사랑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당신 자신을 내려놓기도 했고 때론 그렇게 하지 못해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실패했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기뻤고 슬펐고 화났고 행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 펼쳐진 세상은 정말 넓습니다. 당신이 이제부터 갈 수 있는 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넓습니다. 당신이 이제부터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물고기가 아닙니다. 물고기였던 당신은 오래 제한된 물속에서 살았습니다. 당신은 책임이라는 물속에서, 의무라는 물속에서 헤엄쳤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당신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새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호흡을 모을 때, 당신이 마지막 힘을 모아서 하늘로 날아오를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진정한 크기를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비로소 당신이 얼마나 거대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 때 당신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지나온 길에서 무엇을 못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를 자꾸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제 앞을 봅니다. 당신은 이제 하늘을 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6,000리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1,000리일 수도 500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당신의 궁전이고 시간은 당신의 손님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과 함께 흘러가세요. 당신이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당신 자신이 되세요.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날아야 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은 멈춰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생명이 있는 한 여전히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60대라는 것을 잊으세요. 당신이 나이 먹었다는 것을 잊으세요. 당신이 더 이상 젊지 않다는 것을 잊으세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숫자일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지 않나요? 당신이 여전히 뭔가를 느끼고 있지 않나요? 당신이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지 않나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북명의 물고기 고는 변하여 붕새가 되었습니다. 붕새는 호흡을 모아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새는 6,000리를 날았습니다. 당신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미 그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그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60대는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60대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앞에는 아직도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직도 만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경험할 기쁨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나눌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곁에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이 한 모든 것, 당신이 겪은 모든 것, 당신이 느낀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자신을 믿어도 됩니다. 삶은 길고 세상은 넓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당신을 생각해 주세요. 당신의 지나간 60년을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 앞에 펼쳐진 남은 인생을 생각해 주세요. 당신이 지금부터 무엇을 하든 당신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날아오르세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호흡을 모으세요. 당신의 모든 힘을 모으세요. 그리고 하늘로 날아오르세요. 당신 앞에는 아직도 무한한 하늘이 있습니다. 당신 앞에는 아직도 넓은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날 수 있습니다.